고즈넉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자리한 초라한 시골집. 그곳에서 박순의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죠.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할머니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어요. 에헴, 어디 있었더라. 할머니는 창고 안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선반들 사이를 헤집다 마침내 찾아낸 것은 빨간색 고무대야였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빨래 도구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박순의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대야 위에 덮인 헝겊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듯하게 묶인 현금 다발과 금붙이 몇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햇빛에 번쩍이는 금빛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평생 모은 내 전부인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라고 모은 돈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곱게 접힌 지폐더미를 매만지는 손길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졌죠.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청춘과 눈물, A4 용지로 따지자면 수십 장의 인생 이야기가 압축된 결정체였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대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금속에 전해지는 듯했죠. 오늘은 이 소중한 보물을 은행에 맡길 날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재킷을 꺼내 입고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는 마당에 놓인 낡은 손수레를 꺼냈어요. 고무 대야를 손수레에 실은 후 은행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간 대야를 실은 할머니를 힐끗거리며 쳐다봤죠.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골길을 지나 읍내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힘차게 이어졌어요. 한평생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이 그 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자리한 은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과 대리석 바닥은 시골 정취와는 딴판이었죠. 박순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이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마음속으로 작은 용기를 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 돈 맡기러 가는 것뿐이요. 할머니는 빨간 고무대야를 손수레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지만 평생의 노고가 담긴 보물이니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어요. 은행 입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숭고해 보였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냉방이 된 차가운 공기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할머니의 고무신이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봐, 고무대야에 뭘 담고 왔대? 여기가 빨래터인 줄 아나 봐. 속삭임과 키득거림이 할머니의 귓가를 스쳤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꿋꿋이 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창구에 앉아있던 2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은 할머니를 보자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여기 빨래터 아니에요. 대야에 뭘 담아왔대요? 직원의 말투에는 놀림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통장에 넣으려고 가져왔는데.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옆 동료에게 눈짓했습니다. 동료 직원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할머니. 대야 들고 오는 건 민폐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자금 세탁이라도 하려고 그러세요? 박순의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대야를 더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내 돈인디. 통장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니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곧 보안 요원까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는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나가주세요. 결국 박순의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고무대야를 끌어안은 채 쓸쓸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지점장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창구에 도착한 그는 통장을 확인한 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죠. 지점장은 무릎이 꺾일 듯한 느낌을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금액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금주 박순애, 예금 잔액 100억 원. 분명 어제 그 직원들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지점장의 이마에서 땀이 더욱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은행 안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제 할머니를 조롱했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죠.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하는 가운데 지점장만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큰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하루만 더 맡겨주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본사에 보고될 경우 지점장 자리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박순애 할머니는 그런 지점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어제의 상처와 오늘의 결심이 공존했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대야를 꽉 쥐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음거리 만든 데다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지. 할머니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 한마디에 지점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직원들도 침을 꿀꺽 삼켰죠. 어제의 조롱이 오늘의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해지 서류 가져오세요.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VIP 관리팀이 급하게 출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죠. 지점장은 흐르는 땀을 연신 닦으며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 이자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의 모욕은 그 어떤 금전적 혜택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을 살아온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은 초비상 상태였어요. 본사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지역 본부장까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애 할머니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었죠. 어제의 대안은 오늘 2개의 큰 캐리어를 통해 은행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2개의 캐리어를 끌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 둘이 겨우 들 수 있는 무게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무게가 어제의 수모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정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 저기 봐. 저 할머니 돈 찾아 나온대. 진짜? 은행에서 저렇게 현금을 다 주네. 얼마래? 100억? 말도 안 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와는 달리 당당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쩐지 위험이 느껴졌죠. 평생 굽어있던 허리가 오늘만큼은 조금 더 펴진 듯 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다른 은행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승리의 미소가 할머니의 입가에 머물렀어요.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다른 은행에 도착한 박순애 할머니는 VIP 전용 입구로 안내되었어요.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대우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할머니를 모셨죠. 낡은 고무신과 소박한 차림새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 셋이 달려와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순애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녹차와 홍차, 커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VIP 룸에 안내된 할머니는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한 향기의 차가 나왔고 고급 다과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할머니 앞에 공손히 앉았죠. 고객님,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도와드릴까요? 저희 은행의 최고 우대 금리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지금의 상황과 어제의 모욕적인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돈을 맡기고 싶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단 대야 가져가도 웃지 않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현금을 확인하는 동안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VIP 서비스 안내까지 모든 직원이 정성을 다했죠. 한 장 한 장 지폐를 세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의 최고 VIP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담 매니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지점장은 박순애 할머니에게 금박이 새겨진 VIP 통장과 골드카드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통장 한 권에 평생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손톱 밑에 흙 묻혀가며 모은 돈이요. 소중히 다뤄주길 바라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지점장은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대충 짐작한 듯 했죠.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님의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님 자체를 존중합니다.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고 할머니는 새로운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전 은행과는 달리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빈 캐리어 2개를 들고 나오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아, 구청장님. 통화를 마친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읍내 구청장이 할머니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지역 발전 기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100억 원의 소문이 이미 읍내에 퍼진 모양이었죠. 한편 할머니가 떠난 첫 번째 은행에서는 지진이 난 듯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특별감사팀이 급파되었고 지점장은 사무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00억 고객을 놓치다니. 창구 직원은 울음을 참으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죠. 지점장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 회의에 참석하라고. 비서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뉴스는 본사 임원들에게까지 전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라 은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박순애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고무 대야를 들고 돌아온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쩐지 가벼웠어요. 부엌에 대야를 놓고 차를 끓이는 할머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100억 원대 자산가가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할머니의 집 앞으로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읍내 유지들부터 마을 이장까지 모두 박순애 할머니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우리 마을 도서관 건립에 기부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 이름을 딴 순애 도서관으로 짓겠습니다. 할머니, 저희 봉사단체 후원자로 이름 올려드릴게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크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이런 관심은 낯설기만 했어요. 그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이 할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일은행 지점장 김민석은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임원들 앞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고무대야를 가져온 할머니가 100억 원의 자산가였단 말이오. 한일은행 은행장 윤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침을 꼴꺽 삼킨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고객 응대에 실수를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수? 그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객 차별이야. 당장 지역신문에도 나왔다고. 우리 은행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 부행장 정수영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고무대야 무시하다가 백만장자 고객 100억 인출 한일은행 지점 초토화.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죠. 경쟁은행인 국민상생은행으로 고객이 옮겨갔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즉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김민석 지점장은 본사 감사팀으로 발령. 해당 직원은 중징계하겠습니다. 은행장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박순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까지 취재를 요청해왔어요. 농촌의 몰래 부자 고무대야의 기적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의 말투는 단정했어요. 대구 MBC 손주처럼 보이는 젊은 기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순의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지혜가 깃든 미소였습니다. 78해를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 미소에 담겨 있었죠.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네요. 할머니의 말에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저녁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고무대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뉴스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한일은행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고객 이탈이 계속되었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상생은행은 박순의 할머니의 사례를 교훈 삼아 모든 고객을 VIP처럼 캠페인을 시작했죠. 이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고 국민상생은행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빨간 고무대야 대신 세련된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국민상생은행에서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순회 골드카드가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순회 도서관이 들어섰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이 도서관은 마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도서관에 들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죠. 할머니,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다.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값진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상생은행에서 열린 VIP 고객 감사 행사에 박순의 할머니가 초대되었어요. 화려한 행사장에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할머니를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은행은 박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발표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구석에 놓여있던 빨간 고무대야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껍데기 보고 웃지 말어. 속은 아무도 모르니께. 할머니의 지혜는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